맹금류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암탉들을 이곳에 격리한 지 5일이 지났다. 그동안 자유롭게 살던 녀석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우려했지만 내 기대 이상으로 암탉들은 우리 안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녀석들이 우리 안에서만 생활하는 게 안쓰럽기는 하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예전보다 먹을 게 풍부해졌다는 점이다. 그동안 암탉들은 거위와 오리들 때문에 풍족한 식사를 하지 못했다. 거위들 식성 때문에 주로 옥수수가 많이 함유된 수사료를 먹여왔는데 함께 먹는 오리들이 워낙 잘 먹다 보니 암탉들은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암탉들이 이곳에 격리되어 있다 보니 닭사료가 포함된 여러가지를 섞어서 건강식으로 먹이고 있다. 게다가 매일 홍시와 채소를 간식으로 주고 있어 암탉들은 예전보다 더 건강해졌고 알도 더 많이 낳는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태양이의 눈치를 보며 살던 흥부는 뜻밖의 행운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아직 암탉들의 마음을 모두 얻은 건 아니지만 몇 마리의 암탉들은 이미 흥부를 남편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 특히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다니는 밤마다 흥부 옆에서 잘 만큼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 흥부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또 다른 암탉은 몇 달 전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데 아마도 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녀석들을 키워준 엄마도 죽었고 이제 남은 건 3마리만 남은 셈이다. 가장 오래 살 것 같았던 놀부와 관우가 죽었고 왜소하고 약했던 3마리만 남았으니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한편 자유를 얻은 태양이는 그다지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녀석은 하루의 대부분을 캔디가 지내는 닭장 안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낸다. 캔디가 지내는 닭장 안에는 따닥이와 까망이가 함께 지내고 있는데 태양이는 암탉들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태양이 입장에선 안타까운 일이지만 녀석은 본의 아니게 하루 종일 캔디 가족을 지켜주는 보디가드가 된 셈이다. 혹시라도 제리의 암탉들을 노리는 게 아닐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태양이는 남의 암탉을 빼앗을 만큼 치졸한 수탉이 아니었다. 아마도 녀석은 죽은 아빠의 좋은 품성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나저나 암탉들이 모두 격리되고 난 뒤부터 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늘을 날아다니며 소리를 지르던 녀석이 유며칠 동안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녀석이 노리는 주요 사냥감은 홀로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암탉인데 지금은 사냥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날 농장 외곽의 한적한 곳에서 제리가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제리의 암탉 3마리가 닭장 안에 숨어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농장을 순찰하다가 매와 함께 있는 죽은 제리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평소 자신의 암탉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녀석의 성격을 고려해보면 아마도 암탉들을 공격하는 매를 상대로 싸우다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 생각된다. 오래전에 왕초가 죽고 난 뒤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제리마저 죽게 되니 마음 한구석이 멍한 느낌이다. 1년 전쯤인가 매를 상대로 싸워본 경험이 있어서 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암탉들을 잘 보호해줄 거라 믿었는데 녀석은 너무 허망하게 갔다. 제리의 죽음으로 제리의 암탉 3마리와 태양이도 닭장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보호 조치했다. 아무리 싸움 잘하는 개라도 호랑이 앞에선 강아지일 뿐이라는 걸 이번 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제리는 살아생전 봉이를 가장 좋아했으니 이제 죽어서 함께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위안을 삼으며 그동안 나에게 많은 행복감을 안겨준 제리에게 너무 고마웠다고 전하고 싶다.